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37,000달러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며 상승 모멘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발생한 이 바이낸스 사태를 기점으로 오히려 다시 한번 중심 가격대를 한번 확인시킨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38,200달러를 두드리면서 새벽간 38,000달러를 완전히 이제 이탈하지 않을지 폭등하지 않을지 투자자분들의 기대감 다시 한번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 바이낸스와 대규모 벌금에 합의한 사건 이 사태에 대해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이 CFTC의 위원인 크리스티 골드 스미스 로메로 위원의 경우는 이 성명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는 해적선이 없다. 그러면서 미국 고객에 대한 접근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서 골드 스미스 위원은 CFTC가 무역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계속해서 적극 추적할 계획이며 이 VPN 사용 또는 기타 KYC 규칙을 우회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골드 스미스 위원이 언급한 내용의 경우는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선 크립토 마켓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 기구가 나와야 되며 전 세계 거래소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규제가 생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법률을 통일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제 남은 건 콜드 월렛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한 이것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암호키를 통한 이 자금 이동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 CFTC 위원인 골드 스미스 위원의 발언이 어떠한 언급을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지는 알겠지만 이 콜드 월렛부터 사실상 규제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월렛 그리고 2년 정도 전부터 나온 이 오프라인을 통한 크립토 전송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CFTC의 캐롤라인 D 팸 위원의 경우도 이 왼쪽에 계신 여성분이 캐롤라인 D 팸 위원입니다. 작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재작년에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한번 이제 미팅을 가져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CFTC의 관할권에는 국경이 없고 CFTC는 미국 이외의 기업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언을 한 데에는 이번 주 이제 비트코인의 한 차례 급락을 야기했던 방금 전 말씀드린 바이낸스의 창립자 이 CZ 사태로 인한 언급으로 풀이가 되죠. 이제 지난 21일 미국 사법당국이 제기한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서 이 CZ는 유죄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습니다.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기준 가격은 36,000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 또한 하락세를 보였었고 특히나 BNB 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나타내게 되었죠. 다행히도 가격은 하루 만에 모두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난 3월 CFT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상태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미국 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 등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제 현재 지난 2022년 11월이죠. 크립토 마켓의 가히 재앙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FTX 사태로 인한 이 공동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먼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규제 당국과 바이낸스와의 합의는 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신속히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소식 속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이 초대형 호재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 이번 바이낸스 사태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받았다라고 평가받는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얼마 전 이 코인베이스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막대한 자금 유입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기관 연구총괄인 데이비드 둥의 경우는 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되었는데요.
있는데요. 두홍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 운용사를 포함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제약을 완화하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기존과의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 부의 3분의 1을 관리하는 이들은 ETF에 의존해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이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급 효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물 ETF의 승인을 앞두고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데이비드 두홍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홍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에 따른 규제 완화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가 더욱 손쉬워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ETF라는 것 자체가 이 제도권에서 받아들였다는 실제적인 증거이고 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거래소만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 또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한 변화 하나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자금 유입의 트리거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저축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출, 선물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데이비드 두홍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정확한 자금 유입액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의 자금 유입은 가능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현물 ETF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과 출시 구조를 두고 회담에 나선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SEC와 회담 후 약 3일 만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즉 ETF 신청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서는 최근 회담에서 나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0월 ETF의 일반적인 신청 서류인 S-1 대신 단축 서류인 S-3을 선택해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이죠. 이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신청했었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수정해 이를 다시 SEC에 신청한 것인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제출한 S-3 신청서는 주식 공모를 위한 초기 양식인 S-1의 요약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대한 보고 요건을 충족했고 주식 등록 및 발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 수정안은 GBTC의 티커를 BTC로 전환해 거래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쉐이퍼트의 경우는 신청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레이스케일이 GBTC의 현금 주문과 관련된 사항을 단축해 위험 공시를 삭제했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금 주문을 단축한 내용을 토대로 그레이스케일이 블랙록의 SEC 회담 내용을 참고 이 고스란히 서류에 반영했다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분석 측면 단기적으로 9,100만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 9,100만 원이라면 전 고점이었던 68,000불을 뛰어넘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상 지표 단기 내 9,100만 원 돌파할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차트 분석 전문가가 향후 몇 달 동안 강렬한 랠리를 이어가며 7만 달러 한화 약 9,100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최고 가격대를 이제 도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차트 분석가 전문가 이제 모르텐센 바흐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월간 차트가 20개월 단순 이동 평균을 결정적으로 돌파함에 따라 포물선 랠리의 초임에 들어서며 역사적 순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2023년 11월 말 현재 비트코인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월간 차트가 보여주듯 비트코인 매수자들은 손실에서 벗어나 이익으로 돌아섰던 10월의 상승에
상승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상, 사이클상 그리고 보조 지표상에서도 이제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뛰어넘는 가격대는 확정된 미래이다라는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내년 초 강력한 상승을 전망한 분석들 또한 있는데요. 이 호주 거래소 CEO들은 내년 초에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내년 초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미 시장이 주요 랠리의 첫 번째 단계에 진입했고 매수자들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년 초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디펜던트 리저브의 이제 최고 경영자인 아드리안 푸젤로즈니의 경우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2024년 초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상승을 기대하며 채용을 늘리고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세장이 시작되면 급속한 상승이 이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시장 규모가 하루아침에 3배로 성장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인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프트 X 제품 전략 책임자인 토미 호난의 경우는 우리 거래소에서 매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 이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면서 이 매수 활동의 증가의 원인으로는 시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포모를 극복하며 약세장에서 부업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에게 시장 펀더멘털이 매력적이었음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언급들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돌아왔다. 내년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할 것이다. 지금이 오히려 최고점이다. 이제는 떡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15,000달러에서 현재 37,000, 38,000달러에 가까운 가격대를 보여주면서 이제 120% 이상의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며 저점에 매수해야지 했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손가락만 빠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한 짓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 더 마켓이 아니라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타임 인 더 마켓이다. 시장 안에 항상 있어라 라는 이 월가의 주식 격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XRP의 가격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 ETP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리플 곰 세력 장악력 잃고 가격 회복, 곰 세력이라고 말한다면 매도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XRP가 47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 주장도 나왔다. 이렇게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 뉴스 크립토가 XRP 리플 곰 세력이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한 뒤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혁신 기업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계열사인 벨러의 리플 상장 지수 상품 ETP 출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벨러가 다음 달 중으로 유럽 시장에 리플 ETP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은 유럽 시장의 암호화폐 투자 관심도 증가 추세를 반영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고래 세력의 지갑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이 비트스탬프와 빗소로 XRP 토큰 총 4,380만 개가 이체된 흐름을 관측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리플 회복세에 주목하며 0.63달러 저항 돌파 시 0.65달러를 시험할 것이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제 0.59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크립토 불의 경우는 리플의 강세를 확신하면서 리플의 과거 강세 돌파 시세 차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XRP가 4.2달러와 7.2달러를 돌파한 뒤 최대 47,000% 상승한 47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서 27달러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전 전망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리플이 470달러에 도달한다면 시가총액은 약 250조 달러로 급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XRP에 관련된 이 루머들 그리고 퍼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IPO 관련 소식과 언급들 실제적인 한 걸음 한 걸음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부터 참 많은 언급들이 나오며 구설수에도 올랐던 이 XRP인데요. 과연 다가오는 이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제 메이저 코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2017년의 전고점을 못 넘었던 저번 2021년 불장에서 2017년의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했던 아쉬움의 코인이 바로 XRP이죠. 이제 SEC와의 소송 속에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실제적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XRP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6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 관련하여 이제 낙관적인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아도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에 이제 본인의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 다음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 기준 최소 10만 불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10만에서 50만 불이라는 가격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꿈 같은 소리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이죠. 비트코인이 그간 보여준 가격이 그걸 증명합니다. 물론 그래도 앞으로 또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겠지만 비트코인이 보여준 모습은 기관과 국가를 움직였습니다. 이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 좋은 뜻이 아닐 겁니다. 이 중앙화된 시스템이 잘 작동되었다면 굳이 탈중앙화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를 신뢰했던 국민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든 어려웠던 나라든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고 아예 자국 화폐를 달러로 대체하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통화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유일하게 이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금과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오히려 환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이 사실상 의미 없어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비트코인 채산성이 나지 않게 되고 결국 비트코인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BRC-20이라는 것이 올해 등장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덕분에 채굴자들의 검증 수수료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채산성이 하락해도 네트워크 수수료를 통해 생태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사용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가능할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대체하겠다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레이어 2 솔루션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중심을 블록체인 질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변화는 매년 체감될 수 있게 될 텐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38,000달러가 넘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